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여러분은 80살 노인의 저녁 시간이 어떨 것이라 상상하시는지요? 아마 TV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 80인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주 4일 진료를 보고 매일 저녁 저만의 특별한 10분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렷한 정신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지요. 얼마 전 한 젊은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80의 연세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10분, 그게 제 비결입니다. 4시간 오전 진료와 3시간 오후 진료를 보고도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저녁에 보내는 이 특별한 10분 덕분입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항상 이렇게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60대 중반 무렵, 저는 심각한 수면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새벽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감에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면 일어나 책을 읽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면제 없이는 하룻밤을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뇌가 안개에 쌓인 듯했습니다. 진료 중 집중력이 떨어져 의료 오류라도 범할까 두려웠고 그 불안감은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수면 전문의를 만나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고 여러 약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저 연령에 맞는 정상적인 수면 변화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이 불편해져 제가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아내를 돌봤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해져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에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진료 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밤에 자주 깨거나 다리가 저려 잠 못 이루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잠들기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막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삶의 변화는 뜻밖의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뇌졸중 재활을 위해 만난 한 신경과 전문의가 제 피곤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밤에 잘 주무십니까? 제가 수면 문제를 털어놓자 그는 약이나 고가의 치료 대신 저녁 루틴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수면 전 신체의 생리적 상태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는 제게 몇 가지 간단한 저녁 루틴을 알려주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리 저림도 감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6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 10분의 저녁 루틴으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비싼 치료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었죠. 여러분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내일을 위한 회복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분들께 최적화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하지 혈류 개선,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 3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이는 야간 다리 저림, 통증, 하지불안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정맥혈의 원활한 회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은 정맥혈 회귀를 촉진해 야간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3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 저림 때문에 서너 번씩 깨셨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다리 저림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 근처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 심장보다 다리를 1520cm 정도 높게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펌핑하듯 3분간 움직입니다. 마치 발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는 동작처럼요. 취침 30분 전에 실시하면 수면 중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부전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시하시고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전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빈뇨 안정, 체온에 맞춘 물 100ml 섭취와 방광 비우기입니다. 노년기 수면 방해 요인 중 하나가 야간 빈뇨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은 수면의 연속성을 깨뜨립니다. 저녁에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혈액 농도를 짙게 야간 혈압 불안정과 심혈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야간 빈뇨로 매일 밤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이 저녁 수분 관리법을 실천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일어나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취침 1시간 전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약 3637도 10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침 직전에 반드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세한 탈수를 예방하면서도 야간에 소변이 차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께 중요한 습관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피해 주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셋째, 부교감신경 유도, 복식호흡 3분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입니다.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 걱정,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높이고 이완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쉽게 깨지고 회복도 느립니다. 취침 전 부교감 신경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깊은 수면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79세 이영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식 호흡을 실천한 후 3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고 야간 불안감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복식 호흡 방법은 4비6 비율입니다.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참은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식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심박수를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입니다. 호흡할 때는 배가 부풀었다 줄어드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손을 배에 올리고 느껴보세요.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심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숨참기를 생략하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인지 기능 회복 유도, 조용한 환경에서 뇌 자극 줄이기입니다. 수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뇌의 자정작용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취침 전 강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와 큰 소리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뇌의 자정작용이 방해받습니다.
85세 박종철 선생님은 수면 후에도 머리가 막지 않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취침 전 환경을 조정한 후 한 달 만에 아침 기억력이 개선되었고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향상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조용한 라디오나 클래식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들으세요. 밝은 전등 대신 침대 옆 간접 등만 사용하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뇌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글림프 시스템 활성화가 최적화됩니다. 밤에는 휴대폰 알림 소리를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취침 30분 전에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것도 눈의 피로를 줄여 뇌가 더 빨리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심리 안정 루틴. 감사 일기 혹은 하루 해고 2줄 쓰기입니다. 노년기에는 불안, 우울, 상실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밤에 더 강해져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침 전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정서적 기억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정서적 회복을 돕습니다. 81세 최순자 할머니는 배우자를 잃은 후 매일 밤 우울감과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를 시작한 후 점차 정서적 안정을 찾았고 2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작은 노트에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 감사한 사람 한 명만 2줄로 짧게 적어보세요. 오늘 달려오는 버스를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와 같은 작은 일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을 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씨 쓰기가 어려운 분들은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신가요?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흔한 저녁 시간 문제에 맞춰 설계된 의학적 회복 전략입니다. 밤에 자주 깨요. 다리가 아파서 못 자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멍해요. 이런 말들은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제가 60대 중반, 매일 밤 수면제에 의존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 모습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어 진료의 질이 높아졌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한 달 후에는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며 3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87세에 이 습관을 시작해서 지금 92세까지 약 없이 푹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심과 실천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으로 하지 혈류 개선. 둘째, 적절한 수분 섭취와 방광 비우기로 야간 빈뇨 줄이기. 셋째, 복식 호흡으로 부교감 신경 활성화. 넷째, 조용한 환경 조성으로 뇌 회복 돕기. 다섯째, 감사 일기로 심리적 안정 찾기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한 달 뒤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까요? 그 상쾌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저는 오늘도 저녁에 이 5가지 루틴을 실천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로 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여러분은 80살 노인의 저녁 시간이 어떨 것이라 상상하시는지요? 아마 TV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 80인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주 4일 진료를 보고 매일 저녁 저만의 특별한 10분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렷한 정신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지요. 얼마 전 한 젊은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80의 연세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10분, 그게 제 비결입니다. 4시간 오전 진료와 3시간 오후 진료를 보고도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저녁에 보내는 이 특별한 10분 덕분입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항상 이렇게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60대 중반 무렵, 저는 심각한 수면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새벽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감에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면 일어나 책을 읽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면제 없이는 하룻밤을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뇌가 안개에 쌓인 듯했습니다. 진료 중 집중력이 떨어져 의료 오류라도 범할까 두려웠고 그 불안감은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수면 전문의를 만나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고 여러 약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저 연령에 맞는 정상적인 수면 변화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이 불편해져 제가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아내를 돌봤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해져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에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진료 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밤에 자주 깨거나 다리가 저려 잠 못 이루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잠들기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막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삶의 변화는 뜻밖의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뇌졸중 재활을 위해 만난 한 신경과 전문의가 제 피곤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밤에 잘 주무십니까? 제가 수면 문제를 털어놓자 그는 약이나 고가의 치료 대신 저녁 루틴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수면 전 신체의 생리적 상태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는 제게 몇 가지 간단한 저녁 루틴을 알려주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리 저림도 감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6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 10분의 저녁 루틴으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비싼 치료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었죠. 여러분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내일을 위한 회복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분들께 최적화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하지 혈류 개선,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 3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이는 야간 다리 저림, 통증, 하지불안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정맥혈의 원활한 회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은 정맥혈 회귀를 촉진해 야간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3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 저림 때문에 서너 번씩 깨셨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다리 저림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 근처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 심장보다 다리를 1520cm 정도 높게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펌핑하듯 3분간 움직입니다. 마치 발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는 동작처럼요. 취침 30분 전에 실시하면 수면 중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부전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시하시고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전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빈뇨 안정, 체온에 맞춘 물 100ml 섭취와 방광 비우기입니다. 노년기 수면 방해 요인 중 하나가 야간 빈뇨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은 수면의 연속성을 깨뜨립니다. 저녁에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혈액 농도를 짙게 하고 야간 혈압 불안정과 심혈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야간 빈뇨로 매일 밤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이 저녁 수분 관리법을 실천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일어나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취침 1시간 전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약 3637도 10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침 직전에 반드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세한 탈수를 예방하면서도 야간에 소변이 차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께 중요한 습관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피해 주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셋째, 부교감신경 유도, 복식호흡 3분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입니다.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 걱정,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높이고 이완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쉽게 깨지고 회복도 느립니다. 취침 전 부교감신경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깊은 수면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79세 이영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식호흡을 실천한 후 3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고 야간 불안감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복식 호흡 방법은 4비6 비율입니다.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참은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식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심박수를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입니다. 호흡할 때는 배가 부풀었다 줄어드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손을 배에 올리고 느껴보세요.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심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숨참기를 생략하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인지 기능 회복 유도, 조용한 환경에서 뇌 자극 줄이기입니다. 수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뇌의 자정작용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취침 전 강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와 큰 소리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뇌의 자정작용이 방해받습니다. 85세 박종철 선생님은 수면 후에도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취침 전 환경을 조정한 후 한 달 만에 아침 기억력이 개선되었고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향상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조용한 라디오나 클래식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들으세요. 밝은 전등 대신 침대 옆 간접 등만 사용하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뇌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글림프 시스템 활성화가 최적화됩니다. 밤에는 휴대폰 알림 소리를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취침 30분 전에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것도 눈의 피로를 줄여 뇌가 더 빨리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심리 안정 루틴. 감사 일기 혹은 하루 회고 2줄 쓰기입니다. 노년기에는 불안, 우울, 상실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밤에 더 강해져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침 전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정서적 기억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정서적 회복을 돕습니다. 81세 최순자 할머니는 배우자를 잃은 후 매일 밤 우울감과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를 시작한 후 점차 정서적 안정을 찾았고 2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작은 노트에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 감사한 사람 한 명만 2줄로 짧게 적어보세요. 오늘 달려오는 버스를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와 같은 작은 일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을 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씨 쓰기가 어려운 분들은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신가요?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흔한 저녁 시간 문제에 맞춰 설계된 의학적 회복 전략입니다. 밤에 자주 깨요. 다리가 아파서 못 자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멍해요. 이런 말들은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제가 60대 중반, 매일 밤 수면제에 의존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 모습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어 진료의 질이 높아졌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한 달 후에는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며 3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87세에 이 습관을 시작해서 지금 92세까지 약 없이 푹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심과 실천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으로 하지 혈류 개선. 둘째, 적절한 수분 섭취와 방광 비우기로 야간 빈뇨 줄이기. 셋째, 복식 호흡으로 부교감 신경 활성화. 넷째, 조용한 환경 조성으로 뇌 회복 돕기. 다섯째, 감사 일기로 심리적 안정 찾기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한 달 뒤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까요? 그 상쾌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저는 오늘도 저녁에 이 5가지 루틴을 실천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로 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여러분은 80살 노인의 저녁 시간이 어떨 것이라 상상하시는지요? 아마 TV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 80인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주 4일 진료를 보고 매일 저녁 저만의 특별한 10분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렷한 정신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지요. 얼마 전 한 젊은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80의 연세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10분, 그게 제 비결입니다. 4시간 오전 진료와 3시간 오후 진료를 보고도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저녁에 보내는 이 특별한 10분 덕분입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항상 이렇게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60대 중반 무렵, 저는 심각한 수면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새벽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감에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면 일어나 책을 읽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면제 없이는 하룻밤을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뇌가 안개에 쌓인 듯했습니다. 진료 중 집중력이 떨어져 의료 오류라도 범할까 두려웠고 그 불안감은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수면 전문의를 만나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고 여러 약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저 연령에 맞는 정상적인 수면 변화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이 불편해져 제가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아내를 돌봤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해져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에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진료 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밤에 자주 깨거나 다리가 저려 잠 못 이루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잠들기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막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삶의 변화는 뜻밖의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뇌졸중 재활을 위해 만난 한 신경과 전문의가 제 피곤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밤에 잘 주무십니까? 제가 수면 문제를 털어놓자 그는 약이나 고가의 치료 대신 저녁 루틴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수면 전 신체의 생리적 상태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는 제게 몇 가지 간단한 저녁 루틴을 알려주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리 저림도 감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6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 10분의 저녁 루틴으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비싼 치료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었죠. 여러분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내일을 위한 회복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분들께 최적화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하지 혈류 개선,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 3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이는 야간 다리 저림, 통증, 하지불안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정맥혈의 원활한 회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은 정맥혈 회귀를 촉진해 야간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3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 저림 때문에 서너 번씩 깨셨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다리 저림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 근처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 심장보다 다리를 1520cm 정도 높게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펌핑하듯 3분간 움직입니다. 마치 발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는 동작처럼요. 취침 30분 전에 실시하면 수면 중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부전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시하시고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전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빈뇨 안정, 체온에 맞춘 물 100ml 섭취와 방광 비우기입니다. 노년기 수면 방해 요인 중 하나가 야간 빈뇨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은 수면의 연속성을 깨뜨립니다. 저녁에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혈액 농도를 짙게 야간 혈압 불안정과 심혈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야간 빈뇨로 매일 밤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이 저녁 수분 관리법을 실천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일어나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취침 1시간 전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약 3637도 10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침 직전에 반드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세한 탈수를 예방하면서도 야간에 소변이 차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께 중요한 습관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피해 주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셋째, 부교감신경 유도, 복식호흡 3분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입니다.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 걱정,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높이고 이완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쉽게 깨지고 회복도 느립니다. 취침 전 부교감신경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깊은 수면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79세 이영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식호흡을 실천한 후 3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고 야간 불안감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복식 호흡 방법은 4비6 비율입니다.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참은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식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심박수를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입니다. 호흡할 때는 배가 부풀었다 줄어드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손을 배에 올리고 느껴보세요.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심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숨참기를 생략하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인지 기능 회복 유도, 조용한 환경에서 뇌 자극 줄이기입니다. 수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뇌의 자정작용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취침 전 강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와 큰 소리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뇌의 자정작용이 방해받습니다. 85세 박종철 선생님은 수면 후에도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취침 전 환경을 조정한 후 한 달 만에 아침 기억력이 개선되었고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향상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조용한 라디오나 클래식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들으세요. 밝은 전등 대신 침대 옆 간접 등만 사용하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뇌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글림프 시스템 활성화가 최적화됩니다. 밤에는 휴대폰 알림 소리를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취침 30분 전에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것도 눈의 피로를 줄여 뇌가 더 빨리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심리 안정 루틴. 감사 일기 혹은 하루 회고 2줄 쓰기입니다. 노년기에는 불안, 우울, 상실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밤에 더 강해져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침 전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정서적 기억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정서적 회복을 돕습니다. 81세 최순자 할머니는 배우자를 잃은 후 매일 밤 우울감과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를 시작한 후 점차 정서적 안정을 찾았고 2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작은 노트에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 감사한 사람 한 명만 2줄로 짧게 적어보세요. 오늘 달려오는 버스를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와 같은 작은 일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을 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씨 쓰기가 어려운 분들은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신가요?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흔한 저녁 시간 문제에 맞춰 설계된 의학적 회복 전략입니다. 밤에 자주 깨요. 다리가 아파서 못 자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멍해요. 이런 말들은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제가 60대 중반, 매일 밤 수면제에 의존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 모습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어 진료의 질이 높아졌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한 달 후에는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며 3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87세에 이 습관을 시작해서 지금 92세까지 약 없이 푹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심과 실천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으로 하지 혈류 개선. 둘째, 적절한 수분 섭취와 방광 비우기로 야간 빈뇨 줄이기. 셋째, 복식 호흡으로 부교감 신경 활성화. 넷째, 조용한 환경 조성으로 뇌 회복 돕기. 다섯째, 감사 일기로 심리적 안정 찾기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한 달 뒤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까요? 그 상쾌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저는 오늘도 저녁에 이 5가지 루틴을 실천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로 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여러분은 80살 노인의 저녁 시간이 어떨 것이라 상상하시는지요? 아마 TV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 80인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주 4일 진료를 보고 매일 저녁 저만의 특별한 10분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렷한 정신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지요. 얼마 전 한 젊은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80의 연세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10분, 그게 제 비결입니다. 4시간 오전 진료와 3시간 오후 진료를 보고도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저녁에 보내는 이 특별한 10분 덕분입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항상 이렇게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60대 중반 무렵, 저는 심각한 수면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새벽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감에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면 일어나 책을 읽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면제 없이는 하룻밤을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뇌가 안개에 쌓인 듯했습니다. 진료 중 집중력이 떨어져 의료 오류라도 범할까 두려웠고 그 불안감은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수면 전문의를 만나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고 여러 약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저 연령에 맞는 정상적인 수면 변화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이 불편해져 제가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아내를 돌봤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해져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에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진료 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밤에 자주 깨거나 다리가 저려 잠 못 이루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잠들기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막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삶의 변화는 뜻밖의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뇌졸중 재활을 위해 만난 한 신경과 전문의가 제 피곤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밤에 잘 주무십니까? 제가 수면 문제를 털어놓자 그는 약이나 고가의 치료 대신 저녁 루틴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수면 전 신체의 생리적 상태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는 제게 몇 가지 간단한 저녁 루틴을 알려주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리 저림도 감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6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 10분의 저녁 루틴으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비싼 치료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었죠.
여러분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내일을 위한 회복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분들께 최적화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하지 혈류 개선,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 3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이는 야간 다리 저림, 통증, 하지불안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정맥혈의 원활한 회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은 정맥혈 회귀를 촉진해 야간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3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 저림 때문에 서너 번씩 깨셨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다리 저림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 근처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 심장보다 다리를 1520cm 정도 높게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펌핑하듯 3분간 움직입니다. 마치 발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는 동작처럼요. 취침 30분 전에 실시하면 수면 중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부전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시하시고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전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빈뇨 안정, 체온에 맞춘 물 100ml 섭취와 방광 비우기입니다. 노년기 수면 방해 요인 중 하나가 야간 빈뇨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은 수면의 연속성을 깨뜨립니다. 저녁에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혈액 농도를 짙게 하고 야간 혈압 불안정과 심혈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야간 빈뇨로 매일 밤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이 저녁 수분 관리법을 실천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일어나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취침 1시간 전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약 3637도 10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침 직전에 반드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세한 탈수를 예방하면서도 야간에 소변이 차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께 중요한 습관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피해 주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셋째, 부교감신경 유도, 복식호흡 3분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입니다.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 걱정,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높이고 이완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쉽게 깨지고 회복도 느립니다. 취침 전 부교감신경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깊은 수면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79세 이영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식 호흡을 실천한 후 3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고 야간 불안감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복식 호흡 방법은 4비6 비율입니다.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참은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식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심박수를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입니다. 호흡할 때는 배가 부풀었다 줄어드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손을 배에 올리고 느껴보세요.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심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숨참기를 생략하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인지 기능 회복 유도, 조용한 환경에서 뇌 자극 줄이기입니다. 수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뇌의 자정작용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취침 전 강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와 큰 소리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뇌의 자정작용이 방해받습니다. 85세 박종철 선생님은 수면 후에도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취침 전 환경을 조정한 후 한 달 만에 아침 기억력이 개선되었고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향상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조용한 라디오나 클래식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들으세요. 밝은 전등 대신 침대 옆 간접 등만 사용하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뇌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글림프 시스템 활성화가 최적화됩니다. 밤에는 휴대폰 알림 소리를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취침 30분 전에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것도 눈의 피로를 줄여 뇌가 더 빨리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심리 안정 루틴. 감사 일기 혹은 하루 회고 2줄 쓰기입니다. 노년기에는 불안, 우울, 상실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밤에 더 강해져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침 전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정서적 기억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정서적 회복을 돕습니다. 81세 최순자 할머니는 배우자를 잃은 후 매일 밤 우울감과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를 시작한 후 점차 정서적 안정을 찾았고 2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작은 노트에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 감사한 사람 한 명만 2줄로 짧게 적어보세요. 오늘 달려오는 버스를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와 같은 작은 일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을 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씨 쓰기가 어려운 분들은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신가요?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흔한 저녁 시간 문제에 맞춰 설계된 의학적 회복 전략입니다. 밤에 자주 깨요. 다리가 아파서 못 자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멍해요. 이런 말들은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제가 60대 중반, 매일 밤 수면제에 의존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 모습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어 진료의 질이 높아졌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한 달 후에는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며 3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87세에 이 습관을 시작해서 지금 92세까지 약 없이 푹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심과 실천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으로 하지 혈류 개선. 둘째, 적절한 수분 섭취와 방광 비우기로 야간 빈뇨 줄이기. 셋째, 복식 호흡으로 부교감 신경 활성화. 넷째, 조용한 환경 조성으로 뇌 회복 돕기. 다섯째, 감사 일기로 심리적 안정 찾기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한 달 뒤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까요? 그 상쾌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오늘도 저녁에 이 5가지 루틴을 실천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로 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여러분은 80살 노인의 저녁 시간이 어떨 것이라 상상하시는지요? 아마 TV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 80인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주 4일 진료를 보고 매일 저녁 저만의 특별한 10분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렷한 정신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지요. 얼마 전 한 젊은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80의 연세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10분, 그게 제 비결입니다. 4시간 오전 진료와 3시간 오후 진료를 보고도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저녁에 보내는 이 특별한 10분 덕분입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항상 이렇게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60대 중반 무렵, 저는 심각한 수면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새벽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감에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면 일어나 책을 읽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면제 없이는 하룻밤을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뇌가 안개에 쌓인 듯했습니다. 진료 중 집중력이 떨어져 의료 오류라도 범할까 두려웠고 그 불안감은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수면 전문의를 만나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고 여러 약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저 연령에 맞는 정상적인 수면 변화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이 불편해져 제가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아내를 돌봤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해져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에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진료 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밤에 자주 깨거나 다리가 저려 잠 못 이루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잠들기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막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삶의 변화는 뜻밖의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뇌졸중 재활을 위해 만난 한 신경과 전문의가 제 피곤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밤에 잘 주무십니까? 제가 수면 문제를 털어놓자 그는 약이나 고가의 치료 대신 저녁 루틴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수면 전 신체의 생리적 상태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는 제게 몇 가지 간단한 저녁 루틴을 알려주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리 저림도 감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6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 10분의 저녁 루틴으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비싼 치료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었죠. 여러분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내일을 위한 회복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분들께 최적화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하지 혈류 개선,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 3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이는 야간 다리 저림, 통증, 하지불안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정맥혈의 원활한 회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은 정맥혈 회귀를 촉진해 야간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3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 저림 때문에 서너 번씩 깨셨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다리 저림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 근처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 심장보다 다리를 1520cm 정도 높게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펌핑하듯 3분간 움직입니다. 마치 발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는 동작처럼요. 취침 30분 전에 실시하면 수면 중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부전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시하시고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전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빈뇨 안정, 체온에 맞춘 물 100ml 섭취와 방광 비우기입니다. 노년기 수면 방해 요인 중 하나가 야간 빈뇨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은 수면의 연속성을 깨뜨립니다. 저녁에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혈액 농도를 짙게 야간 혈압 불안정과 심혈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야간 빈뇨로 매일 밤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이 저녁 수분 관리법을 실천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일어나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취침 1시간 전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약 3637도 10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침 직전에 반드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세한 탈수를 예방하면서도 야간에 소변이 차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께 중요한 습관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피해 주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셋째, 부교감신경 유도, 복식호흡 3분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입니다.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 걱정,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높이고 이완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쉽게 깨지고 회복도 느립니다. 취침 전 부교감신경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깊은 수면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79세 이영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식호흡을 실천한 후 3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고 야간 불안감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복식 호흡 방법은 4비6 비율입니다.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참은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식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심박수를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입니다. 호흡할 때는 배가 부풀었다 줄어드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손을 배에 올리고 느껴보세요.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심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숨참기를 생략하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인지 기능 회복 유도,
조용한 환경에서 뇌 자극 줄이기입니다. 수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뇌의 자정작용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취침 전 강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와 큰 소리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뇌의 자정작용이 방해받습니다. 85세 박종철 선생님은 수면 후에도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취침 전 환경을 조정한 후 한 달 만에 아침 기억력이 개선되었고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향상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조용한 라디오나 클래식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들으세요. 밝은 전등 대신 침대 옆 간접등만 사용하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뇌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글림프 시스템 활성화가 최적화됩니다. 밤에는 휴대폰 알림 소리를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취침 30분 전에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것도 눈의 피로를 줄여 뇌가 더 빨리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심리 안정 루틴. 감사 일기 혹은 하루 회고 2줄 쓰기입니다. 노년기에는 불안, 우울, 상실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밤에 더 강해져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침 전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정서적 기억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정서적 회복을 돕습니다. 81세 최순자 할머니는 배우자를 잃은 후 매일 밤 우울감과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를 시작한 후 점차 정서적 안정을 찾았고 2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작은 노트에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 감사한 사람 한 명만 2줄로 짧게 적어보세요. 오늘 달려오는 버스를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와 같은 작은 일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을 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씨 쓰기가 어려운 분들은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신가요?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흔한 저녁 시간 문제에 맞춰 설계된 의학적 회복 전략입니다. 밤에 자주 깨요. 다리가 아파서 못 자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멍해요. 이런 말들은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제가 60대 중반, 매일 밤 수면제에 의존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 모습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어 진료의 질이 높아졌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한 달 후에는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며 3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87세에 이 습관을 시작해서 지금 92세까지 약 없이 푹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심과 실천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으로 하지 혈류 개선. 둘째, 적절한 수분 섭취와 방광 비우기로 야간 빈뇨 줄이기. 셋째, 복식 호흡으로 부교감 신경 활성화. 넷째, 조용한 환경 조성으로 뇌 회복 돕기. 다섯째, 감사 일기로 심리적 안정 찾기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한 달 뒤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까요? 그 상쾌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오늘도 저녁에 이 5가지 루틴을 실천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로 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여러분은 80살 노인의 저녁 시간이 어떨 것이라 상상하시는지요? 아마 TV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 80인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주 4일 진료를 보고 매일 저녁 저만의 특별한 10분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렷한 정신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지요. 얼마 전 한 젊은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80의 연세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10분, 그게 제 비결입니다. 4시간 오전 진료와 3시간 오후 진료를 보고도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저녁에 보내는 이 특별한 10분 덕분입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항상 이렇게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60대 중반 무렵, 저는 심각한 수면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새벽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감에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면 일어나 책을 읽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면제 없이는 하룻밤을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뇌가 안개에 쌓인 듯했습니다. 진료 중 집중력이 떨어져 의료 오류라도 범할까 두려웠고 그 불안감은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수면 전문의를 만나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고 여러 약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저 연령에 맞는 정상적인 수면 변화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이 불편해져 제가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아내를 돌봤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해져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에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진료 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밤에 자주 깨거나 다리가 저려 잠 못 이루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잠들기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막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삶의 변화는 뜻밖의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뇌졸중 재활을 위해 만난 한 신경과 전문의가 제 피곤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밤에 잘 주무십니까? 제가 수면 문제를 털어놓자 그는 약이나 고가의 치료 대신 저녁 루틴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수면 전 신체의 생리적 상태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는 제게 몇 가지 간단한 저녁 루틴을 알려주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리 저림도 감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6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 10분의 저녁 루틴으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비싼 치료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었죠. 여러분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내일을 위한 회복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분들께 최적화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하지 혈류 개선,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 3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이는 야간 다리 저림, 통증, 하지불안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정맥혈의 원활한 회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은 정맥혈 회귀를 촉진해 야간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3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 저림 때문에 서너 번씩 깨셨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다리 저림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 근처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 심장보다 다리를 1520cm 정도 높게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펌핑하듯 3분간 움직입니다. 마치 발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는 동작처럼요. 취침 30분 전에 실시하면 수면 중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부전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시하시고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전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빈뇨 안정, 체온에 맞춘 물 100ml 섭취와 방광 비우기입니다. 노년기 수면 방해 요인 중 하나가 야간 빈뇨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은 수면의 연속성을 깨뜨립니다. 저녁에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혈액 농도를 짙게 하고 야간 혈압 불안정과 심혈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야간 빈뇨로 매일 밤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이 저녁 수분 관리법을 실천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일어나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취침 1시간 전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약 3637도 10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침 직전에 반드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세한 탈수를 예방하면서도 야간에 소변이 차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께 중요한 습관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피해 주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셋째, 부교감신경 유도, 복식호흡 3분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입니다.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 걱정,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높이고 이완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쉽게 깨지고 회복도 느립니다. 취침 전 부교감신경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깊은 수면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79세 이영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식 호흡을 실천한 후 3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고 야간 불안감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복식 호흡 방법은 4비6 비율입니다.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참은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식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심박수를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입니다. 호흡할 때는 배가 부풀었다 줄어드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손을 배에 올리고 느껴보세요.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심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숨참기를 생략하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인지 기능 회복 유도. 조용한 환경에서 뇌 자극 줄이기입니다. 수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뇌의 자정작용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취침 전 강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와 큰 소리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뇌의 자정작용이 방해받습니다. 85세 박종철 선생님은 수면 후에도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취침 전 환경을 조정한 후 한 달 만에 아침 기억력이 개선되었고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향상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조용한 라디오나 클래식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들으세요. 밝은 전등 대신 침대 옆 간접 등만 사용하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뇌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글림프 시스템 활성화가 최적화됩니다. 밤에는 휴대폰 알림 소리를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취침 30분 전에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것도 눈의 피로를 줄여 뇌가 더 빨리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심리 안정 루틴. 감사 일기 혹은 하루 회고 2줄 쓰기입니다. 노년기에는 불안, 우울, 상실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밤에 더 강해져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침 전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정서적 기억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정서적 회복을 돕습니다. 81세 최순자 할머니는 배우자를 잃은 후 매일 밤 우울감과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를 시작한 후 점차 정서적 안정을 찾았고 2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작은 노트에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 감사한 사람 한 명만 2줄로 짧게 적어보세요. 오늘 달려오는 버스를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와 같은 작은 일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을 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씨 쓰기가 어려운 분들은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신가요?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흔한 저녁 시간 문제에 맞춰 설계된 의학적 회복 전략입니다. 밤에 자주 깨요. 다리가 아파서 못 자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멍해요. 이런 말들은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제가 60대 중반, 매일 밤 수면제에 의존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 모습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어 진료의 질이 높아졌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한 달 후에는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며 3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87세에 이 습관을 시작해서 지금 92세까지 약 없이 푹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심과 실천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으로 하지 혈류 개선. 둘째, 적절한 수분 섭취와 방광 비우기로 야간 빈뇨 줄이기. 셋째, 복식 호흡으로 부교감 신경 활성화. 넷째, 조용한 환경 조성으로 뇌 회복 돕기. 다섯째, 감사 일기로 심리적 안정 찾기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한 달 뒤,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까요? 그 상쾌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오늘도 저녁에 이 5가지 루틴을 실천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로 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여러분은 80살 노인의 저녁 시간이 어떨 것이라 상상하시는지요? 아마 TV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 80인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주 4일 진료를 보고 매일 저녁 저만의 특별한 10분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렷한 정신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지요. 얼마 전 한 젊은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80의 연세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10분, 그게 제 비결입니다. 4시간 오전 진료와 3시간 오후 진료를 보고도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저녁에 보내는 이 특별한 10분 덕분입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항상 이렇게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60대 중반 무렵, 저는 심각한 수면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새벽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감에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면 일어나 책을 읽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면제 없이는 하룻밤을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뇌가 안개에 쌓인 듯했습니다. 진료 중 집중력이 떨어져 의료 오류라도 범할까 두려웠고 그 불안감은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수면 전문의를 만나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고 여러 약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저 연령에 맞는 정상적인 수면 변화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이 불편해져 제가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아내를 돌봤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해져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에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진료 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밤에 자주 깨거나 다리가 저려 잠 못 이루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잠들기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막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삶의 변화는 뜻밖의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뇌졸중 재활을 위해 만난 한 신경과 전문의가 제 피곤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밤에 잘 주무십니까? 제가 수면 문제를 털어놓자 그는 약이나 고가의 치료 대신 저녁 루틴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수면 전 신체의 생리적 상태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는 제게 몇 가지 간단한 저녁 루틴을 알려주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리 저림도 감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6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 10분의 저녁 루틴으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비싼 치료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었죠. 여러분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내일을 위한 회복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분들께 최적화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하지 혈류 개선,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 3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이는 야간 다리 저림, 통증, 하지불안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정맥혈의 원활한 회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은 정맥혈 회기를 촉진해 야간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3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 저림 때문에 서너 번씩 깨셨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다리 저림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 근처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 심장보다 다리를 1520cm 정도 높게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펌핑하듯 3분간 움직입니다. 마치 발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는 동작처럼요. 취침 30분 전에 실시하면 수면 중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부전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시하시고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전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빈뇨 안정, 체온에 맞춘 물 100ml 섭취와 방광 비우기입니다. 노년기 수면 방해 요인 중 하나가 야간 빈뇨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은 수면의 연속성을 깨뜨립니다. 저녁에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혈액 농도를 짙게 하고 야간 혈압 불안정과 심혈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야간 빈뇨로 매일 밤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이 저녁 수분 관리법을 실천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일어나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취침 1시간 전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약 3637도 10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침 직전에 반드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세한 탈수를 예방하면서도 야간에 소변이 차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께 중요한 습관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피해 주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셋째, 부교감신경 유도, 복식호흡 3분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입니다.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 걱정,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높이고 이완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쉽게 깨지고 회복도 느립니다. 취침 전 부교감신경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깊은 수면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79세 이영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식호흡을 실천한 후 3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고 야간 불안감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복식 호흡 방법은 4비6 비율입니다.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참은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식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심박수를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입니다. 호흡할 때는 배가 부풀었다 줄어드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손을 배에 올리고 느껴보세요.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심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숨참기를 생략하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인지 기능 회복 유도. 조용한 환경에서 뇌 자극 줄이기입니다. 수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뇌의 자정작용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취침 전 강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와 큰 소리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뇌의 자정작용이 방해받습니다. 85세 박종철 선생님은 수면 후에도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취침 전 환경을 조정한 후 한 달 만에 아침 기억력이 개선되었고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향상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조용한 라디오나 클래식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들으세요. 밝은 전등 대신 침대 옆 간접등만 사용하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뇌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글림프 시스템 활성화가 최적화됩니다. 밤에는 휴대폰 알림 소리를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취침 30분 전에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것도 눈의 피로를 줄여 뇌가 더 빨리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심리 안정 루틴. 감사 일기 혹은 하루 회고 2줄 쓰기입니다. 노년기에는 불안, 우울, 상실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밤에 더 강해져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침 전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정서적 기억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정서적 회복을 돕습니다. 81세 최순자 할머니는 배우자를 잃은 후 매일 밤 우울감과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를 시작한 후 점차 정서적 안정을 찾았고 2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작은 노트에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 감사한 사람 한 명만 2줄로 짧게 적어보세요. 오늘 달려오는 버스를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와 같은 작은 일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을 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씨 쓰기가 어려운 분들은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신가요?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흔한 저녁 시간 문제에 맞춰 설계된 의학적 회복 전략입니다. 밤에 자주 깨요. 다리가 아파서 못 자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멍해요. 이런 말들은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제가 60대 중반, 매일 밤 수면제에 의존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 모습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어 진료의 질이 높아졌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한 달 후에는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며 3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87세에 이 습관을 시작해서 지금 92세까지 약 없이 푹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심과 실천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으로 하지 혈류 개선. 둘째, 적절한 수분 섭취와 방광 비우기로 야간 빈뇨 줄이기. 셋째, 복식 호흡으로 부교감 신경 활성화. 넷째,
조용한 환경 조성으로 뇌 회복 돕기. 다섯째, 감사 일기로 심리적 안정 찾기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한 달 뒤,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까요? 그 상쾌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저는 오늘도 저녁에 이 5가지 루틴을 실천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로 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지영철입니다. 여러분은 80살 노인의 저녁 시간이 어떨 것이라 상상하시는지요? 아마 TV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 80인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주 4일 진료를 보고 매일 저녁 저만의 특별한 10분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렷한 정신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지요. 얼마 전 한 젊은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80의 연세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10분, 그게 제 비결입니다. 4시간 오전 진료와 3시간 오후 진료를 보고도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저녁에 보내는 이 특별한 10분 덕분입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항상 이렇게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60대 중반 무렵, 저는 심각한 수면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새벽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감에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면 일어나 책을 읽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면제 없이는 하룻밤을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뇌가 안개에 쌓인 듯했습니다. 진료 중 집중력이 떨어져 의료 오류라도 범할까 두려웠고 그 불안감은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수면 전문의를 만나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고 여러 약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저 연령에 맞는 정상적인 수면 변화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이 불편해져 제가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아내를 돌봤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해져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에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진료 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밤에 자주 깨거나 다리가 저려 잠 못 이루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잠들기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막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삶의 변화는 뜻밖의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뇌졸중 재활을 위해 만난 한 신경과 전문의가 제 피곤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밤에 잘 주무십니까? 제가 수면 문제를 털어놓자 그는 약이나 고가의 치료 대신 저녁 루틴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수면 전 신체의 생리적 상태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는 제게 몇 가지 간단한 저녁 루틴을 알려주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리 저림도 감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6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 10분의 저녁 루틴으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비싼 치료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었죠. 여러분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내일을 위한 회복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15년 넘게 실천해온 저녁 10분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분들께 최적화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하지 혈류 개선,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 3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이는 야간 다리 저림, 통증, 하지불안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정맥혈의 원활한 회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은 정맥혈 회귀를 촉진해 야간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3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 저림 때문에 서너 번씩 깨셨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다리 저림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 근처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 심장보다 다리를 1520cm 정도 높게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펌핑하듯 3분간 움직입니다. 마치 발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는 동작처럼요. 취침 30분 전에 실시하면 수면 중 다리 불편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부전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시하시고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전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빈뇨 안정, 체온에 맞춘 물 100ml 섭취와 방광 비우기입니다. 노년기 수면 방해 요인 중 하나가 야간 빈뇨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은 수면의 연속성을 깨뜨립니다. 저녁에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혈액 농도를 짙게 하고 야간 혈압 불안정과 심혈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야간 빈뇨로 매일 밤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이 저녁 수분 관리법을 실천한 후 2주 만에 야간에 일어나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취침 1시간 전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약 3637도 10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침 직전에 반드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세한 탈수를 예방하면서도 야간에 소변이 차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께 중요한 습관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피해 주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셋째, 부교감신경 유도, 복식호흡 3분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입니다.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 걱정,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높이고 이완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쉽게 깨지고 회복도 느립니다. 취침 전 부교감신경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깊은 수면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79세 이영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식 호흡을 실천한 후 3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고 야간 불안감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복식 호흡 방법은 4비6 비율입니다.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참은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식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심박수